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3주차 1차 시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1차 시에서 할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의 정의와 알고리즘을 만족해야 될 조건, 그리고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를 갖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파이썬 프로그램 예제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조건 구조를 갖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차문과 조건문을 이용한 몇 가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고리즘 뒤에다가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자, 알고리즘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원하는 내용으로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명령들을 순서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먼저 순서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순서도가 바로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를 작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리즘 문제 해결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술하는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여러분 소스 코드, 그리고 수학 공식, 그리고 조립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어들의 집합이 알고리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입력, 두 번째는 출력,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성, 네 번째는 유한성, 마지막으로는 유효성과 실행 가능성입니다. 그 입력은 여러분들이 0 혹은 그 이상의 입력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출력은 최소한으로 하나 이상의 결과물을 출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성,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모든 의미가 아주 명확해야 되죠.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유한성이라는 것은 여기 있을 유자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한정된 수의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반드시 유한성, 종료를 해야 됩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명령어들은 집합은 알고리즘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유효성, 실행 가능성, 모든 명령은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알고리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예는 다음과 같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조금 쿠키를 실제적으로 냉장고는 넣지 못하죠. 그러나 수치상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냉장고와 코끼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출력이 뭡니까? 코끼리가 들어간 냉장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에는 입력이 있고요.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내가 입력 있고 출력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는 물론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입력, 출력, 그리고 그 가운데는 처리가 저항 처리 장치인 처리가 있죠.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하면은 자연으로 기술을 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는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으면 되죠. 실제적으로는 그거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서술상에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코끼리는 냉장고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리즘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어, 라면을 끓이는 방법. 그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라면과 수프가 있으면은 라면을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
수프를 먼저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먼저 넣는 사람은 라면에 먼저 넣는 이유가 있고, 수프를 넣는 사람은 수프를 먼저 넣는 사람이 이유가 있듯이, 쟁침에 라면을 끓이는 법, 입력이 뭡니까? 여기서 입력은 라면에 대한 재료죠. 그리고 마지막 출력은요, 맛있게 끓인 라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끓인 라면이 아니고 맛있게 끓인 라면. 그래서 냄비에 물을 500ml 넣고 거품이 날 때까지 끓입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은, 물이 데워지지 않으면은 라면이 잘 안 익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라면과 수프를 함께 넣고 거품이 나면 불을 끈다. 그래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있음으로써 잘 작성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맛있게 라면이 끓여졌기 때문에 잘 작성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명령어들의 3가지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차 구조, 순차. 두 번째로는 조건 구조. 세 번째는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명령을 처리한 후 다음 명령을 차례대로 하나씩 실행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순차 구조입니다. 물을 끓인다, 면과 수프를 넣는다, 그리고 먹는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건 구조는 여러 개의 명령어 중에서 조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때 라면을 좋아하면 라면을 먼저 먹고, 아니면 밥을 좋아하면 밥을 이렇게 먹는,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실 때 지하철을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조건 구조에 해당 사항이 있겠죠. 다음은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특정 명령어들이 여러 번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똑같은 명령어들을 한 10번 정도 또는 100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반복 구조랍니다. 그래서 위에 3가지 구조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튜링, 완전, complete, 완전이라고 하는 튜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차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명령 1, 명령 2, 명령 3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순차다라는 시퀀스,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실행되는 구조로 모든 논리의 기본이 되는 구조가 바로 순차 구조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쭉 나열을 해서 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자, 그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우리 프로그램 짜기는 쉽고, 단점은 소스가 길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순차 구조는 다음에 나올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양치할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래서 시작과 끝에 그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칫솔을 든다, 그리고 칫솔에 치약을 짠다, 그리고 양치한다, 입안을 헹궈낸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다 중간에 하나 더 넣는다면 3분 동안 양치한다. 3분이 조건은, 만약에 조건을 넣는다면 3분이 되었느냐, 예스면은 입안을 헹구고, 아직 3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계속 양치를 한다고 해서, 요 구문을 순차 구조에 의해서 또는 반복 구조하고 이렇게, 또는 조건 구조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순차 구조를 가지고 조건 구조로 할 수도 있고 반복 구조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순차 구조 알고리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문제 해결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equal input. 인터넷 속도와 동영상 크기를 입력받습니다. 아까 스플릿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이 있다면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그 동영상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x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속도와 동영상이니까 인테자는 여러분들이 정수다. 그죠? 거기다가 곱하기 2의 20성,
그리고 y는 여러분이 동영상 크기니까 굉장히 많이 크죠. 그래서 플러스는 했네요. y. 그래서 실수 2의 33 곱하기 8 해서 인터넷 속도와 동영상 크기를 예를 들어서 100 그리고 4.7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세크라든지 아워라든지 또는 뭐 SEC라든지 세크 또는 민, 세 이런 이렇게 소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분초로 나타낼 때는 좀 더 아워 시간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3600 그리고 세크는 여러분들이 또 나머지 얼마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사용하는 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 넘어간다 그냥 읽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다 입력하고 그리고 실행해보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몸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건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구조는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명령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하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다른 말로는 true냐 false냐 이런 조건이 있죠. 참일 때 실행하는 명령, 그래서 또는 거짓일 때 실행하는 거. 그래 조건은 참일 때와 거짓일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일 때 실행하는 거, 거짓일 때는 이후 실행되는 거. 이것이 조건구조의 기본형 1.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은 조건인데 참일 때 실행하는 센텐스 문장, 참일 때 실행되는 명령어들 또는 그리고 거짓일 때 실행하는 명령, 실행된 문장 또는 센텐스, 명령어 이런 것들. 그래서 참일 때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끝날 때 end라고 돼야 되겠죠. end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알고리즘에는 문제는 해결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알고리즘은 한정된 수의 명령어들을 실행한 후 종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조건 구조,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A, B, C를 세 수를 입력받아서 예를 들어 가장 큰 수,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 거는 A, B를 비교하고 그 둘 중에서 다시 C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A는 B보다 크다. 항상 왼쪽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왼쪽으로 기준을 하시고 A는 B보다 크다. 참이고 그러면 만약에 A가 크다. A가 참이면은 그죠? 참일 때는 뭐 B보다 크니까 다시 C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만약에 또 A는 C보다 크다. 그럼 만약에 또 참이면은 A가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B가 크다. 아니다. 거짓이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B가 큰 거죠. 그래서 B하고 또 C를 또 비교를 합니다. B는 C보다 크면 B가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A, B, C의 세 수를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뭡니까? 세 수를 받아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죠. 그죠? 그래서 조건문에서는 명령어들이 바로 생각나는 건 if문, 만일, 뭐뭐 나타나는 if문입니다. 조건 구조를 구현하는 임플리멘테이션에서 대표적인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죠. 뭐 조건이 참일 경우, 참, true일 경우에 실행될 명령어.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일, age, 나이가 예를 들어 19보다 여러분들이 작을 때 맞죠? 그죠? 내 나이가 19보다 작다. age는 19보다 작다는 기호죠. 그죠? 그러면 이게 참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17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바로 미성년자가 참겠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참일 때. 또 중요한 두 번째는 if문이 있고 또 else가 뭐뭐가 아닐 때,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는 것이 바로 else문입니다. else. 그래서 조건이 참일 경우에 시작되는 것 명령어, 그리고 else는 조건이 거짓일 경우. 뭐 넘버에서 갑자기 if 넘버가
퍼센트 2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만약에 계산을 해서 0보다 같으면은 짝수인데 0이 아닌 1이 나왔다 하면은 홀수가 되겠죠. 이때는 뭐냐면은 내가 홀수인지 짝수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이 유용한 명령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입니다. else if, else if, else.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많을 때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도 평균 점수가 90점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 내 점수가 91점이라면 바로 90보다 크거나 같다에 참여되겠죠. 그래서 A. 아닙니다. 나는 89점입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else if 그래서 여러분들이 80보다 크거나 같자 물어봅니다. 내가 아까 만약에 89점이라면은 B 학점 여기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내 점수가 안타깝게도 오늘 시험을 너무 못 쳐서 한 60점이 되었다. 그러면은 60점 미만은 없죠. 그럴 때는 열심히 공부합시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else 이것이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조건 구조. 다음 관계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 관계연산자는 같다, 이퀄이 두 개 있는 것을, 한 개 있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이퀄 하나가 있는 것을 대입 또는 할당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한 개 있는 거.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연산자는 A와 B가 같다. A와 B가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만약에 A가 10이고 B가 20이라면 당연히 10하고 20하고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false가 되겠죠. 그죠? A와 B는 같지 않다. A와 B가 다르면은 true, 같으면 false. 그죠? 자, 그래서 10하고 20하고 비교하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true. A는 10보다 크다. 10은 20보다 크다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false.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1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죠. 그죠? false. A가 B보다 작으면 true, 아니면 false. 10은 20보다 작다. 그래서 true.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10은 20보다 작거나 같다. true죠. 그죠? 네. 논리 연산자는 and와 or 또는 not 연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and는 다른 말로 그리고 or은 뭐 두 개 중에 여러분이 하나만 참이면은 참. 그리고 두 개 중에서 둘 다 이렇게 참일 경우에 참이 되는 and. not는 말 그대로 거짓이 될 경우에는 참이 되고 참인 경우에는 거짓이 되는 것이 말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상세하게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true이면은 true, 아닐 때는 false. 그래서 A는 10이고 B가 20이다. 그러면은 A는 5보다 크고, 맞죠? B는 30보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두 수 중에 두 개가 다 여러분들이 true가 참일 경우에 true가 생기고요. 그리고 or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A는 5보다 작다. 아니죠. B는 30보다 크다. 아닙니다. 20은 30보다 크지 않은 두 개 다 여러분들이 false니까 바로 false가 되겠죠. not 연산자는 not A는 5보다 작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 연산자는 not 연산자입니다. 0일 경우에 1이 되고 1일 경우에는 0이 됩니다. 자, 다음은 if문은 사용 시 주의사항 들여서기입니다. 들여서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콜론 조건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은 반드시 들여서기를 해야 된다. 들여서기를 해야 된다.
뭐뭐 조건에 해당하는 명령이 여러 개의 경우 들여서기를 동일하게 맞춘다. 그리고 뭐뭐의 경우에는 여러 명령 끝나면은 그 외에 그 이후 명령들을 들여서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뭐 넘버 이꼬르 80입니다. 그러면 넘버라는 변수 속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있죠? 네, 80이 들어가 있겠죠. if 만일 넘버가 아까 80은 90보다 작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요거죠. 들여서기 그죠? 네, 그래서 프린터 9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파이썬은 그 들여서기를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여서기를 안 하면은 에러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은 그런 것만 잘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그러면은 에러가 안 나오려면은 여러분들이 에러가 안 나오려면은 이렇게 80 넘버 이꼬로 80 넌 하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입 또는 할당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80은 90보다 작다. 80은 90보다 참이죠. 그죠? 그래서 90보다 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앞에 if만 바로 옆에다가 어떻습니까? 들여쓰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들여쓰기가 틀렸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밑에 뭐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띄우면 바로 앞에다 딱 붙여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넘버 이꼬로 100. 100이 들어있습니다. 100은 90보다 어떻습니까? 작다. 그럼 9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린트 앞에다가 한 칸만 이렇게 했죠. 항상 실행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여서기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파이썬이 조금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점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신다면 굉장히 손쉽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1.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절대값이 나오는 거. 입력은 10이고 출력이 10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0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10이 들어오다 하더라도 출력이 절대값을 출력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넘버 이꼬로 뭐 여러분이 인테저라고 하는 정수고요.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풋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if문을 했네. if문이 바로 조건문이죠. 넘버 이꼬로 10이 되지. 뭐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값들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뭐 여러분 else는 프린트 들어가면은 넘버 들어가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정수입니다. 정수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인테저. 입력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풋 함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10을 딱 입력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12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2번 실습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2번은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차를 출력하는 큰 수에서 작은 수. 그럼 입력은 10, 30이고요. 출력은 20. 즉 다시 말해서 입력이 10이고 10, 30이라면은 큰 수가 30에서 10을 빼면요. 2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입력이 40, 10이라면은 40에서 10을 빼면은 3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입력이 두 개니까 여러분 변수가 몇 개?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편한 변수인 x와 y를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input 함수를 사용했고요. 스플릿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여러분 사용하는 함수죠. 그죠? 따로따로 이렇게. 대입. 그래서 따로따로 받아서 첫 번째 거는 x에다 집어넣고 두 번째 거는 y에다 집어넣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정수 표현을 했습니다. 정수.
그래서 이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처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인풋 모든 소스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그래서 입력이 있으면은 출력이 있고 입력과 출력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처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x 값과 y 값이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인테자 정수 선언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자, 입력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출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x-y 뭐 두 수 중에서 무조건 이렇게 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다음 실수 3번입니다. 세 개의 실수 넣으면 뭡니까? 플러스는 이제 입력을 받아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니까 어떻습니까? 입력이 반드시 1.2, 뭐 4.3, 2.5. 교수님 1 입력하면 안 됩니까? 예, 1 입력해도 됩니다. 뭐 나중에 출력 계산할 때는 1.0으로 이제 계산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1.2, 4.3, 2.5를 넣으면 가장 큰 수가 뭡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4.3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소스에서는 3개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스플릿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키보드부터 입력받기 위해서는 무슨 함수? 인풋 함수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x와 y, z는 전부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 실수값이니까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했네요. 그러나 1.2 실수를 할 때는 뭐냐면 은행의 이자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죠? 그래 두 수를 먼저 비교합니다. x, y를 먼저 비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y하고 z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들여쓰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아주 유념해서 이렇게 똑같이 입력해야 한다. 한 번쯤은 여러분 이제 실습할 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를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 번쯤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요거 그리고 이거는 세미콜론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세미콜론은 이렇게 이거는 콜론입니다. 콜론과 여러분들이 세미콜론을 잘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소스를 코딩을 할 때 보면은 여러분 콜론과 세미콜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데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보고 할 때는 전부 다 손쉽게 이해되지만 막상 책이 없고 하면은 좀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다음은 실습 4번이네요. 하루 중의 시간을 24시간을 나누어 24시간 나타낸 정수를 읽어서 시간과 분으로 시간 아워와 분으로 전환. 만약에 여러분이 1635 같으면 16시 35분 같으면은 16시가 4시 35분이겠죠. 그리고 101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전 10시 10분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뭐 여러분들이 시간과 분으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타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정수 인테자 해서 선언을 했고요. 시간, 시, 분, 미니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우가 왜 12시 뭐 시간이 보면은 이 12로 나눠야 되고 그죠? 그리고 12시냐 12시보다 0보다 크냐 이렇게 시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도를 입력받은 후 윤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출력하는 2018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윤년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 아닐 경우 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를 윤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2004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윤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처럼 이런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모르면은 굉장히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못 짜겠죠. 그죠? 그래서 공식을 안다 하고
year equal 인테자 뭐 인풋에서 연도를 입력하면은 아까 먼저 400년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년을 윤년이라고 그죠? 그럼 윤년입니다. 또 있죠 그죠? 또 이 년을 어떻게 합니까? 4로 나눠 떨어진 해 중에서 100으로 또는 그 end 그리고 100으로 나눠 떨어져서 뭐 않는 해를 윤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식입니다. end는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end는 뭐 하나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펄스죠, 그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실수 6번이네요. 실수 A와 B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 x 이퀄 2분의 뭐 루트 공식이 있습니다. B의 자성 마이너스 4의 시 실제적으로 근의 공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했죠, 그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AX의 자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프로그램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여러분들. 뭐 한번 볼까요? 실수 A, B, C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A, B, C니까 변수가 3개 정도 돼야 되겠죠. 그리고 AX의 자성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뒤에 나올 때 A 곱하기 XX 하셔주면 되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근의 공식을 할 때는 반드시 A와 B가 둘 다 0의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0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불능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 꼴이 0일 경우는 B와 C의 값에 따라서 불능과 부정이 나타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중간 또는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실근에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때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을 할 때 뭐 제곱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뭐 스퀘어 이런 것들은 매스점 이 수학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여기 아예 보면은 I import입니다. I가 빠졌네요. 이렇게 매스를 선언한 후 이런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만이 위에는 뭐 루트 공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은 이런 것들도 손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import math 함수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죠, 그죠? 수학 함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루트 공식을 하기 제곱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래서 A, B, C라는 것이 뭡니까? 변수에다가 먼저 실수 A, B, C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바로 전부 다 뭐 플롯이라든지 이제 실수로 선언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처리하는 거죠. 처리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DET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의미 없이 사용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판별식 디스크리먼트에서 이런 판별식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명으로 잡아주시면 여러분 좋겠죠, 그죠? 뭐 B 아까 B의 자성이니까 B 곱하기 B 마이너스 4의 이런 식으로 이거 뭐라고요? 뭐 제곱근 구하는 공식.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조건이 다 있죠. A와 B가 둘 다 0인 경우. 그리고 C의 값에 따라서 뭐 불능과 부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판정이 되죠. 그죠? 부정, 불능, 뭐 중건.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런 매스점을 스퀘어리 루트를 구하는 공식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3개의 실수를 2, 7, 5 입력하시면은 손쉽게 여러분이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